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13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어느 우연물 요 제조소 등에다가 보기와 같은 우연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 수량의 요 배수의 그 합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보면 여기 유황하고 여기 철분, 여기 질산 염류가 있죠. 그래서 유황하고 여러분이 철분은 이류염물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질산 염류는 이건 일류염물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류염물하고 요 이류염물에 대한 지정수량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분명 아염과 무, 그 다음에 요 부질료죠. 그 다음에 과중. 그래서 요 지정 수량은 요건 5월 31일이죠. 그래서 아염과 무가 50kg, 부질료가 요게 300kg, 과중이 요게 1000kg죠. 자, 우염 등급은요. 아염과 무가 요게 1등급, 부질료가 2등급, 과중이 요게 3등급이죠. 다음 이류로 갈까요? 자, 이류는 분명히 황아린, 그 다음에 정린, 유황, 해서 황적유,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해서 철근마,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죠. 그래서 이류는 요건 1호천으로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황적유가 100kg, 철근마가 500kg, 인화성 고체가 1000kg죠. 자, 여러분이 우염 등급은 황적유가 요게 2등급, 나머지는 요거 3등급이죠. 그래서 이류에는 1등급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유황하고 철분이죠. 자, 유황은 지정수량이 100kg, 철분은 지정수량이 500kg. 그 다음에 질산염류 일류죠. 그래서 인류의 요 질산염류는 지정수량이 요 300kg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지정수량의 요 배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황 저장수량이 100kg죠. 요거를 지정수량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유황이 100kg죠. 지정수량. 그다음에 철분도 저장수량이 500kg, 지정수량 마찬가지로 500kg죠. 다음에 질산염류 저장수량 600kg, 질산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지정수량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정수량의 배수는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옥내 저장 탱크 중에서 요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사료염물을 갖다 저장할 경우에 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 기준이죠. 자, 여러분이 여기 옥내에 이런 그 오염물 저장 탱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옥내에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건축물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통기관을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사료 오염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증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증기가 발생이 되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 압력을 외부로 배출을 시켜주는 게 바로 통기관인 거죠. 근데 여기에 밸브가 있는 것이 있고 밸브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밸브가 있는 것은 탱크 내부하고 외부에 압력차가 발생이 되면 그 과압을 갖다가 자동으로 밸브가 열려서 외부로 배출해 주는 거고, 지금과 같이 밸브 없는 통기관, 지금은 이 밸브가 없는 거죠. 그냥 외부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통기관의 끝부분, 통기관의 선단이 여기죠. 통기관의 선단은 여기에
창문이나 어떤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 이 거리를 갖다가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건 바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출입구 등 개구부로부터의 1m 이상 떨어진 5개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여기가 지면이면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2번은 여기 4m 이상. 그다음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일 경우, 40도씨 미만이면 1석유류 아니면 뭐 2석유류 정도 되겠네요. 이런 그 통기관에 있어서는 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여기가 부지 경계선이면 요 거리는 1.5m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2번은 여러 번 읽어서 요 수치 개념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사류연물인데 흡입을 할 경우에 시신경의 마비. 자, 시신경이 마비된다는 것, 즉 볼 수 있는 신경이 마비된다는 건 결국 장님이 되는 거죠. 또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사류우연물인데 이 우연물의 인화점이 11도, 발화점이 464, 분자량이 32인 우연물의 명칭하고 요 지정 수량을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신경 마비된다는 거, 즉 마시거나 흡입을 할 경우에 요 시신경 마비는 하나밖에 없어요. 메틸알코올이죠. 뭘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 실험실에서도 많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알코올은 대표적인 것이 요 메틸알코올하고 그다음에 요 에틸알코올이죠. 그래서 요 메틸알코올은 우리가 메탄올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요 에틸알코올 우리가 그냥 에탄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메틸알코올은 만약에 흡입을 하거나 마시게 되면은 사람이 장님이 되는 그런 독성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나 에틸알코올은 사람이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독성이 물론 크지만 메틸알코올에 비해서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틸알코올을 흡입을 하거나 마시게 되면 시신경 마비, 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틸알코올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나무에서 그 뽑아내기 때문에 이걸 목정이라고도 하고요. 에틸알코올은 우리가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술주자 써서 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경 마비 우연물의 명칭은 메틸알코올 또는 메탄올이라고 쓰면 되고, 다음에 요 지정 수량이죠. 자, 여러분이 사류우연물 지정 수량은 자, 특수 인화물, 그다음에 1석유류, 그다음에 알코올류, 그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요건 5월 24일하고 박 대통령 서거일이 10월 26일이에요. 동식물유는 만이죠. 또 특수인화물은 50리터, 1석유류 2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2석유류 1000리터, 3석유류 2000리터, 4석유류 6000리터, 동식물유 10,000리터죠. 자, 수용성일 경우에는 요 1석유류가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리터. 알코올류는 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수용성 여부 안 따지고요. 그다음에 2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 2000리터. 3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0리터죠. 4석유류 요건 수용성이 없어요. 동식물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1석유류하고 요 2석유류, 요 3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2배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니까 이 알코올류는 메틸알코올하고 에틸알코올하고 요 프로필알코올 세 가지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400리터. 다음에 4번 가죠. 자, 4번은 제3류 오염물 중에서 요 인화 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 자, 인화 알루미늄이에요. 자, 여기 인화 알루미늄이라는 건 인하고 화합을 한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하고 알루미늄의 화합물에서 ALP가 인화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이라는 건 항상 요건 뒤로 가고요. 알루미늄은 앞으로 가는 거. 그게 하나의 우리 국제적인 그 규칙인 거죠. 그래서 ALP 인화 알루미늄이 물하고의 반응식이에요. H2O. 자, 물은 수소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알루미늄은 몇 가예요? 예, 알루미늄은 요건 3가예요. 양이온 3가. 그래서 요 OH가 음이온 1가고 H가 양이온 1가죠. 그래서 요게 OH 이게 몇 개하고 결합해요? 3가기 때문에 요거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요 P하고 인이죠. 그럼 여기 H하고 결합이 되면 PH3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수산화 알루미늄. 요것은 인화 수소 또는 이걸 포스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과의 반응식 개수를 이제 맞춰줘야 돼요. 자, 알루미늄 반응 전 여기 하나죠. 자, 반응 후도 여기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인을 보죠, 인. 인도 반응 전 하나, 반응 후 하나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수소를 보죠. 수소가 지금 반응 후에 여기 3개, 6개죠. 그럼 여기 3이 들어가야 수소의 개수가 맞죠. 산소 반응 후 3개, 반응 전 3개 맞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반응식을 갖다 이렇게 완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은 ALP, 인화 알루미늄하고 3몰의 H2O하고 반응해서 1몰의 수산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1몰의 인화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여기 질산 암모늄이죠. 자, 여러분 질산이 뭐예요? HNO3죠. 이게 질산인데 여기 수소가 빠져나가고 대신 뭐가 들어와요? 암모늄 이온이 들어오는 거죠. 요 놈이 들어오면 NH4NO3가 되는 거죠. 요게 질산 암모늄이에요. 자, 요 놈이 완전히 열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열분해는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발생되는 물질은 여기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물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산 암모늄이 열분해가 되면 질산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질은 요건 질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산은 산소죠. 물은 H2O죠. 질산물. 자, 그럼 반응식. 반응 전하고 후에 원소가 같아야 되죠. 자, 여기 질소 2개 똑같죠. 그 다음에 산소. 산소가 지금 반응 후 2개죠. 반응 전은 3개죠. 자, 그럼 우선 수소부터 맞추면 되겠네요. 질소는 맞고 수소가 반응 전 4개. 반응 후도 수소가 4개 되려면 2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산소죠. 자, 산소 반응 전 3개니까 여기 2개, 여기 2분의 1이 돼야 반응 후 산소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자, 여기 2를 곱해주면 여기 1이니까 그대로 2, 여기도 1이니까 그대로 2.
2분의 1에다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은 없어지고 1이 되니까 1은 우리가 표기를 안 하는 거죠. 여기는 2니까 2를 곱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반응식은 두 몰의 NH4NO3 이놈이 열분해가 되면 두 몰의 질소가 생기고 1몰의 산소, 4몰의 H2O 수증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질산 암모늄 800g이 완전 열분해가 되면 생성되는 요 기체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 질산 암모늄 분자량을 여러분이 우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질산암모늄 질소가 원자량이 14죠. 이놈이 2개예요. 수소가 원자량이 1이 4개죠. 산소 16이 3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자량을 갖다 계산을 하면은 분자량 값은 8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 곱하기 여기 분자량 요 80이 g이 열분해가 되면 몰수는 여기 질소가 2몰이죠. 여기 산소가 1몰이죠. 여러분이 이 물은 수증기로 나타내는 거죠. 물은 물인데 액체가 아닌 수증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하면 7몰의 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이 표준 상태에서, 자,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의미하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 1g 몰이 열분해하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거죠. 즉 여기 지금 g을 붙여놨죠. 이건 2g 몰이 되는 거죠. 이게 1몰이니까 1g 몰이니까 2배니까 2g 몰이 열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800g이 열분해 하면은 7몰이라는 것은 7 곱하기 22.4리터죠. 자, 800g이 열분해 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 곱하기 80g 곱하기 x는 여기 800g 곱하기 7 곱하기 2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80 곱하기 x는 800 곱하기 7 곱하기 22.4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x는 2 곱하기 80분의 800 곱하기 7 곱하기 22.4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784리터가 나오죠. 이 방식 말고 온도하고 압력이 자꾸 표준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요 기체 부피 있죠. 요거는 요 기체 부피 계산할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면 PV는 nRT죠. 요 n은 몰수를 의미하는 거고, 요 R은 기체 상수 0.082, T는 절대 온도 273 플러스 T, V는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뭐 세제곱도는 리터예요. 압력이죠, P는. 자, 여기서 이 V를 지금 계산한 거죠. 자, V는 P분의 nRT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이 n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떤 물질의 무게를 요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PV는 M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V는 PM분의 WRT가 되는데, 여기서 기준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할 때는요, 요 반응하는 물질이 1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몰 기준. 자, 여기 1몰이 되면 2로 다 나눠주면, 요 위에 식이죠. 2로 다 나눠주면, NH4, NO3. 이게 1몰이 되면 다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질소도 1몰이 나오는 거고, 2로 나눠주니까. 산소는 2분의 1이니까 0.5몰. 그 다음에 요 물은 2로 나눠주니까 2몰의 수증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가 여러분이 뭐를 곱해주면 되냐? 생성되는 요 기체의 몰수 있죠? 이놈을 곱해주면 생성되는 요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요, V는 지금 여기 W는 몇 킬로예요? 800kg가 지금 800g이죠. 기체 상수는 0.082. 자, 온도는 지금 표준 상태니까 0도씨죠. 그래서 273 플러스 0도. 자, 압력은 표준 상태니까 1기압. 자, 분자량은 80이죠. 자,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 여기가 1몰 기준으로 하면은 생성되는 기체, 여기 1몰, 0.5, 2에서 총 3.5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783.5가 나오죠. 여기가 단위가 여기가 그램이면 리터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킬로그램을 적용하면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액 공식 표준 상태일 때는 쉽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데, 압력과 온도가 주어지면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물질의 몰수는 1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하고, V는 PM분의 WRT에다가 생성되는 요 기체의 몰수를 갖다 곱해준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은 그 문제 6번 가죠. 자, 문제 6번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의 요 방사 압력. 자, 여러분이 요 방사 압력은요, 하론 2402, 그 다음에 1211, 그 다음에 1301, 요 세 개가 가장 잘 나와요. 이건 0.1 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9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래서 하론 2402는 방사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 하론 1211은 0.2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 7번 가죠. 자, 육류위험물하고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적으라는 거죠. 자, 혼재 기준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1류하고 2류하고 3류, 그 다음에 4류, 5류, 6류. 이건 혼재가 서로 가능한 거고, 별도로 2, 4, 5, 4죠. 그래서 여기 1류하고 혼재가 가능한 거는 육류위험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 육류위험물이니까 육류위험물하고 혼재가 가능한 건 1류위험물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황화린.
자, 황활이라는 것은 이 황하고 인, 피하고 결합된 물질을 우리가 황화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황화린은 3황화린하고 5황화린하고 7황화린, 요 357,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3황화린은 PS인데요. P가 4개고 S가 3개예요. 3황화린. 5황화린도 인하고 황의 화합물인데 요거는 5황화리니까 황이 5개죠. 근데 여기 황이 인이 4개가 아니고 여기는 2개예요. P2S5. 7황화리는 황이 7개, 인이 4개죠. 그래서 화학식으로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써주면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황린이 연소할 경우, 완전 연소할 경우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죠. 자, 황린은 삼류 우연물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호를 나타낼 때 P4예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정린이죠. 정린은 이류 우연물인데 이건 P로 나타내요, 기호를. 그래서 황린은 연소니까 산소와 산화 반응. 그래서 P2O5, 5산화인이 나오죠. 정린도 마찬가지로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5산화인이 나와요. 서로 무슨 관계? 이걸 우리가 동소체라고 하죠.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질은 서로 다른 거죠. 자, 반응식 완결. 여기 P가 여기 지금 4개죠. 그럼 여기도 2가 들어가야 P가 4개 되죠, 인이. 그럼 반응 후 산소가 10개니까 여기 5몰이 들어가야 황린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되죠. 정린도 마찬가지예요. 인 4몰, 산소 5몰하고 반응해서 2몰의 5산화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황린은 자연 번호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물속에 보관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5개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옥내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요 지하 저장 탱크에 저장할 경우에 압력 탱크 외에요. 압력 탱크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저장하는 그 온도, 요건 요 산화 프로필렌하고 디에틸 에테르, 그 다음에 요 아세트 알데히드죠. 요 놈은 산디, 산화 프로필렌하고 디에틸 에테르는 요 놈은 저장 온도가 30도씨 이하, 아세트 알데히드는 15도씨 이하죠. 자, 그럼 이걸 압력 탱크에 저장할 경우, 자, 압력 탱크에 저장할 경우에는 요 아세트 알데히드하고 디에틸 에테르, 요 놈은 40도씨 이하라는 거. 이건 여기 구분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에틸 에테르는 30도씨 이하. 그 다음에 여기 아세트 알데히드, 그러면 15도씨 이하. 그러니까 산화 프로필렌, 이건 30도씨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동 저장 탱크에 유지 온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아세트 알데히드하고 디에틸 에테르예요. 요놈은 보냉장치, 즉 냉동기가 냉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죠. 이건 B점 이하, 끓는 점 이하고, 자동 냉동장치가 없는 경우, 보냉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40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되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에틸렌 C2H4죠. 자, 요 놈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촉매, 산화구리 CuCl2죠. 염화구리네. CuCl2.
염화구리를 갖다 촉매를 이용해서 만드는 물질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생성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거예요? CH3, 예, CHO가 생성되는데, 여기 아세트알데히드, 사류우연물의, 예,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CuCl2 촉모에 생성되는 물질, 이게 바로 아세트알데히드. 자, 이 물질의 명칭, 표준 상태에서 증기 밀도, 증기 비중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칭은, 예,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거고, 물음 2번은 표준 상태. 예, 표준 상태라는 것은 온도는 0도씨를 기준하는 거고, 압력은, 예, 1기압을 갖다 기준으로 하는 것이 표준 상태죠. 이때죠, 증기 밀도, 그램 퍼 리터죠. 요 놈은 PM을 RT로 나눠준 거죠.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면 PV는 M분의 WRT죠. 자, 여기서 W를, 예, V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밀도죠. 요거는 RT분의 PM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단위는 P는 기압이죠. 요 M은 분자량. 요 R은 기체상수 0.082.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온도 더해주면 되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압력 표준 상태니까 1기압. 자, 아세트알데히드 요거 분자량은 탄소가 12가 2개, 수소 1이 4개, 산소 16. 요거 계산하면, 예, 44가 나오죠. 그래서 분자량은 44. 기체상수 0.082 곱하기, 예, 273.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22.4리터라고 하는 거죠. 약.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예, 1.96이 나오죠. 그램 퍼 리터가 바로 밀도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증기비중이에요. 증기비중은 어떤 물질의 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분자량 44를 29로 나눠주면 이건 1.52가 나오죠. 그래서 증기비중, 이건 단위가 없어요.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제5류 우연물인 요 트리니트로토루엔에 대한 다음 강의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트리니트로토루엔의 제조 과정에 대한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 톨루엔, 자, 이 토루엔이라는 것은요, 구조식이 벤젠고리에다가 여기 메틸기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걸 우리가 토루엔이라고 하는데, 이거 식은 탄소가 6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탄소에 다 수소가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거. 여긴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이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걸 우리가 벤젠, C가 6개고요. H가 6개죠. 요걸 우리가 벤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톨루엔은 요 벤젠, 요걸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는 요렇게 표기를 하죠. 맨날 이걸 그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벤젠의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자 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 벤젠고리에서 여기 수소를 하나, 얘를 밀어낸 거죠, 지금. 얘를 밀어낸 거예요. 자, 밀어내고 어떤 게 들어왔느냐? 여기를 CH3가 들어온 거죠. 요게 바로 톨루엔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트리니트로토루엔이에요.
자,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죠. 트리는 우리가 화학에서는 3개라고 하죠. 우리가 화학에서 모노는 1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D, 이놈은 2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트리라는 것은 화학에서 3개. 그 다음에 테트라라고 있죠. 테트라는 화학식에서 4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트로는 니트로기를 얘기하는 거죠. NO2기. 자, 토루에는 C가 6개, H가 5개에다가 CH3. 요게 토루엔이죠. 자, 그럼 트리니트로 토루엔은 이게 토루엔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이 수소를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간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죠. 요 밑에도 수소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를 나타낸 거는 수소를 치환된 거예요. 그래서 C가 몇 개예요? 하나, C가 그대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는 그대로 있고 수소만 이건 다 치환이 돼 있고 요것만 남아 있는 거죠. 여기 수소하고 여기 수소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H는 여기 2개죠. 그다음에 여기 CH3가 하나 있고요. NO2가 3개가 들어간 거죠. 이게 트리니트로 토루엔이에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쉽게 여러분이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음 가번은 제조 과정을 쓰라는 거죠. 자, 요거는 C6H5CH3 이게 토루엔이라고 그랬죠. 요 놈하고 3몰의 HNO3 질산이죠. 그래서 질산은 원칙적으로 3HO에 NO2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요 놈이 진한 황산 있죠. 요 놈을 집어넣는데 요거는 여기서 생성되는 이 H2O 물을 갖다가 흡수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하나의 어떤 그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고 물만 흡수하는데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성이 되면 C가 6개, H가 2개가 되죠. 여기에 CH3, 그 다음에 NO2가 이게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트리니트로 토루엔이고 제조 과정인데 물이 생성이 되는데 3몰이 생기죠. 보시면 요게 3몰의 HONO2예요. 자, 그럼 NO2 3개는 이게 지금 토루엔이죠. 요 NO2 3개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HO 3개가 있죠. 그럼 아까 여기 수소가, 여기서 수소가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서 수소가 빠져나가죠. 여기서 수소가 빠져나가죠. 수소 3개하고 HO 3개하고 결합이 되면 H2O 3몰이 생기는 거죠. 물음 나번은 트리니트로 토루엔의 요 구조식, 이건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여러분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5개 저장 탱크 주위에 요 공지의 너비,
이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건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건 한 문제 정도 틀려주는 것도 뭐 출제자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요?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틀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른 공지의 너비죠. 그래서 요게 지정 수량 500배 이하, 요거 3m 이상, 5m 이상, 9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요 탄화 칼슘에 대한 탄소하고 요 칼슘하고의 결합이죠. 자, 탄소하고 지금 탄화 칼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요 탄소는 뒤로 간다고 그랬죠. 먼저 나온 거. 칼슘은 앞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탄소는 C고 칼슘은 CA죠. 그러니까 이걸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는 CA가 앞으로 가고 탄소가 뒤로 오죠. 그래서 CaC2. 이게 바로 탄화 칼슘 3류오염물. 칼슘 탄화물이죠. 자, 물과 접촉할 경우 H2O하고 반응할 경우. 자, 여러분이 이 칼슘은 몇 가예요? 이놈은 2가예요. 양이온 2가. 자, H2O는 H하고 OH- 이온.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CA하고 요 OH 몇 개하고 2가니까 2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세틸렌 기체 나오죠. 여기 탄 C2하고 요 H하고 결합이 또 아세틸렌이 나오죠. 자, 반응식을 이제 여러분이 완결을 해줘야 돼요. 자, 칼슘 서로 하나씩 맞죠. 탄소 2개 맞죠. 다음 수소죠. 수소가 총 4개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수소가 4개, 산소 2개 맞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갖다가 완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물음 2번은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요 기체 요 명칭. 요 아세틸렌이죠. 자, 물음 3번은 생성된 요 기체, 아세틸렌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 자, CHO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생성이 되죠. 탄소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다음 수소 2개 맞죠. 산소가 지금 반응 후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여기 2분의 3이 들어가야 산소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다 2를 곱하면 2몰의 C2H2 2분의 3에다 2를 곱하면 3몰의 O2 2에다 2 곱하면 4몰의 이산화탄소 2몰의 H2O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최종 완전 연소 반응식이 되는 거죠. 아, 여기가 5개, 2분의 5네요. 착각을 해요. 2분의 5가 돼야 5개, 여기 산소 하나, 여기 2개 이하니까 여기가 4개가 되니까 2분의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5몰의 산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런 반응식을 갖다가 완결을 하면 항상 검토를 꼭 하셔야 돼요. 몰수가 이제 잘못된 경우가 덜어 있으니까 검토를 꼭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